영화 인어공주는 1989년작인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원작으로 하는 2023년 5월에 개봉된 실사 영화이며 흑인 주인공 캐스팅으로 인해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있음과 더불어 영화관에서 상영 도중 한 꼬마아이의 주인공 비하 발언으로 욕설 난동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면서 주인공이 악플러에게 경고했다는 의문이 있는즉 논란에 있어서는 아주 탑급 영화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흥행 참패가 뉴진스 다니엘 탓이라는 것과 다니엘의 캐스팅이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볼수록 가관이라는 영화 인어공주 논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7년 작인 안데르센의 원작 동화 속의 인어공주는 이름도 없고 외모에 대한 묘사도 구체적이지 않은데 1989년작인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서는 디즈니가 초록색 꼬리와 빨간색 머리를 가진 백인을 택했지만 실사 영화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흑인 배우인 할리 베일리를 캐스팅해버린 덜덜. 캐스팅 논란이 심화되자 디즈니 측에서는 원작이 덴마크 동화라는 점에서 덴마크 인어가 흑인일 수 있고 흑인인 덴마크 인어가 유전적으로 빨간 머리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디즈니형 말장난이고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실사 영화의 인어공주 역이 흑인인 할리 베일리로 캐스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녀와 영화 제작사인 디즈니 쪽으로 반발과 악플이 엄청나게 쏟아졌고 영화 개봉 이후 인어공주를 본 관람객들의 대부분이 영상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분위기는 엄청 냉담했습니다. 2022년 9월 영화 인어공주의 실사판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 엄청 억울했는지 한 네티즌이 AI 기술로 흑인 인어공주를 백인으로 바꾼 영상을 트위터에 공유해 더욱 논란을 확산시켰는데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이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고 결국 해당 계정은 정지 처분을 받았음. 디즈니의 입장 또한 흑인 캐스팅을 가지고 도를 넘은 비판은 인종차별이니 멈춰달라고 언급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작 애니메이션과 다른 캐스팅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데 이는 흑인 인종차별이 아닌 왜 원작에서 백인인데 굳이 흑인을 캐스팅해서 싱크로율을 떨어뜨리고 논란을 키우는 것이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실사라는 것이 원작을 바탕으로 미친 듯한 싱크로율을 가져야 보는 사람의 몰입이 더욱더 잘 되는 이유기도 하기에 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 이것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디즈니의 캐스팅 미스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2023년 2월 인어공주의 주인공인 할리 베일리 욕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일파만파 퍼졌는데 이는 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말한 대사가 그녀가 누구던 간에 내가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해줘 라는 말인데 이 대사가 나온 영화는 인어공주나 그녀의 차기작이 아니라 1995년 미국 영화 금요일이며 여기 나왔던 대사를 그대로 읊은 것인데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할리 베일리가 악플러들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했었음. 어떤 의도로 이 대사를 읊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누가 봐도 악플러 저격 영상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덜덜. 영화 인어공주의 미국 영화관 상영 도중 벌어진 욕설 난동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되었는데 영상에서 한 흑인 여성은 다른 여성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과 손짓을 하며 분노했습니다. 싸움이 계속 격해지자 일부 관객들은 환불을 위해 극장을 나갔고 아이들은 눈물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싸움의 이유는 영화를 보던 한 백인 아이가 영화 속 흑인 인어공주를 보고 괴물 같아라며 혼잣말을 했는데 앞에서 이를 들은 흑인 여성이 참지 못하고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면서 일어난 싸움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영화일 뿐이라며 말려봤지만 흥분한 흑인 여성은 참지 못하고 삿대질과 함께 거센 욕설을 퍼부어버린 덜덜. 인어공주는 기존 원작의 인지도로 북미 박스오피스 1위지만 해외에서의 성적은 말 그대로 처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흥행 성적은 현재 50만 명으로 2022년 12월 개봉한 아바타의 1080만 명에 비하면 흥행 참패인데 한 외국 매체에서는 인어공주 에리얼 역 한국어 더빙을 맡은 뉴진스 다니엘을 언급하며 한국은 색채주의가 심해 동양권에서 흰 피부를 지나치게 중시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흑인이 한국어 더빙을 맡지 않게 했냐는 어이없는 말이 있었음. 그럼 조나단 동생 파트리샤를 캐스팅했어야 했니? 영화 인어공주는 캐스팅 미스의 캐스팅을 떠나서 스토리도 영 아니라는 게 대부분의 관객들 평인데 초장부터 뉴진스 다니엘한테 한국 흥행 성적 참패의 책임을 묻는 것 같은 느낌의 뉘앙스 보소. 뉴진스의 다니엘이 한국어 더빙을 맡게 되면서 논란이 생겼는데 같이 캐스팅된 배우 정영주와 정상우는 연기 경력이 길어 논란은 크게 없었지만 다니엘의 경우는 연기 경력이 전무해 캐스팅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한국의 에리얼을 맡아달라는 디즈니의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수락하고 첫 연기 도전에 나섰는데, 디즈니는 다니엘이 한국과 호주 이중국 적자로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어릴 적부터 다양한 방송 활동과 노래 실력을 겸비하고 있고 뉴진스로 1020 세대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서 에리얼 한국어 더빙의 저격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선 유명 연예인들이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는 데 대해 일부 관객들의 거부감이 유독 큰데, 실제로 2017년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개봉 당시 한국어 더빙을 배우 지창욱, 김소연, 이래 등이 맡았지만 애니 팬들의 혹독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영화 너의 이름은 2023년 5월 더빙을 전문성으로 바꿔서 다시 개봉하였던 이력이 있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니엘 캐스팅은 뉴진스가 4세대 걸그룹 대세로 떠올랐기도 하고, 디즈니에서 공개한 다니엘의 인어공주 OST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할리베일리에게 얻지 못한 인어공주의 느낌을 다니엘에게 얻어라라는 뉘앙스, 즉 대리 만족을 해라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체적 홍보 효과도 중요시하기에 인기, 스타성, 외모 등도 고려해서 캐스팅한 것 같은데, 다니엘이 2005년생의 연기 경력 전무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잘해도 비인간적일 것 같네요. 한편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의 진심인 나라인 일본에게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일본 현지 반응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일본은 6월 9일부터 영화 개봉이지만 개봉 전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6점 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이건 아니다, 인어공주라고 하지 말아줘, 너무 심하다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악평의 연속이고, 예고편을 본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완전 흑인이잖아, 디즈니는 이미 죽었다, 이런 식으로 바다에서 만나면 쇼크사할 거야 등 디즈니에게 엄청 호의적인 일본이지만 정말 매운맛의 악평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어공주 OST를 부른 다니엘에 대한 반응은 말을 거는 창법이 너무 좋다, 엄청 예쁘고 압권이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주인공 아리엘의 딱이다 등 호평이 쏟아졌고, 반응 또한 할리베일리와 상반되게 엄청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인어공주 OST의 유튜브 조회수도 할리베일리가 부른 것보다 다니엘이 부른 영상이 조회수가 더욱 높았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할리베일리가 아니라 다니엘이 인어공주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은근 많았음. 할리베일리는 영화 인어공주가 개봉된 후 직접 영화관에 찾아가 혼자 영화를 본 감상평을 남겼는데, 후기로는 처음 20분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으며 혼자서 볼만한 가치가 있었다와 더불어 입이 떡 벌어졌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감정을 느낀 건지? 그리고 와우, 나야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는데, 차법과 자기애가 정말 장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정도 멘탈이어야 악플에 끄덕없다는 것을 느끼네요. 덜덜. 솔직히 외모든 연기든 어느 한 부분에서 장난 아니어야 차법과 자기애가 있어도 남들이 봤을 때 수긍하지 않을까요?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